안녕하세요. 부동산 변호사닷컴 김우현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여러 차례 다뤄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이 한류스타 걸그룹의 한 멤버가 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소식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충격에 빠지셨을 것 같습니다. 이 경찰이 이 업체에 대해서 수사에 나섰는데 이 기획부동산 업체 쪽에서는 이 피해자들이 조사에 응하지 못하도록 정말 갖은 거짓말과 또 회유까지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꼭 이분께 말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변호사닷컴 김재현 변호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 사건을 보고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저희가 그동안 영상에서 기획부동산 사기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정말 유명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걸그룹 멤버도 이 똑같이 사기 사건의 피해를 받았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보니까 3,0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을 했고 피해액만 2,500억에 달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사기에 당할 수 있는지 수법이 좀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예, 기획부동산 사기 이 수법이란 게 어떤 맹지나 개발제한구역, 보존산지처럼 개발행위에 제한이 있어서 가치가 거의 없는 땅을 마치 개발 호재가 있어서 앞으로는 이 땅에 가치가 형성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속여서 파는 부동산 매매 사기인데요. 보통 투자법인이나 경매사인 것처럼 수도권에 그럴듯한 사무실을 꾸며서 조직적으로 대량 거래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무실도 멀끔하고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이나 큰 기업 대표들도 해당 기획부동산에서 땅을 샀다고 홍보하며 개발되면 투자 금액의 몇 배 이상을 회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 혹하게 되는 거죠. 방금 대량 거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부동산이다 보니까 대량 거래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면 금액도 무지무지 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고 있거든요. 보통 기획부동산 사기가 이 정도로 규모가 좀 크게 발생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이게 아무래도 텔레마케터 등을 고용해서 무작위로 광고를 하기도 하고 영업 차원으로 지인을 섭외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사기를 배운 사람들이 또 계열사를 차려서 다단계식으로 층층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계열사들이 땅을 공동으로 매입해서 한 필지를 쪼개 수백 명에게 팔다 보니까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를 한다고 해도 어쨌든 사람들이 부동산이면 작은 물건을 살 때보다는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살 것 같은데 이 업체에서 보니까 깜깜이 투자를 유도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수법인가요? 예, 예를 들어 회사의 기업 비밀이라며 처음부터 지번이라든가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다든가 다른 땅을 보여주고 이 땅은 팔렸으니 더 좋은 땅을 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요. 아니면 현장에 데려갔다가 다른 땅을 보여주고 실제로는 그 옆에 있는 땅을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번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경우라면 그린벨트처럼 개발 제한이 걸려있는 것들이 곧 풀릴 예정이니 걱정하지 마라. 풀리기로 이미 확정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며 개발 제한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는 땅인 것처럼 속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보통 이렇게 땅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잘라서 파는 그런 수법을 많이 쓰고 있다고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한 분들 좀 실제 사건도 많이 진행을 하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현재 언론 보도를 보시고 자신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서울 강동구의 땅을 구매하셨던 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씨는 부동산 회사를 다닌다는 지인에게 땅을 소개받았는데요. 전문가가 권리 분석을 마친 보장된 땅이다. 초역세권 지역에 제2의 강남이 될 것이고 미공개 개발 정보를 알려주며 조만간 땅값이 크게 오를 것처럼 홍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땅은 갖가지 개발행위 제한이 있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가 어려운 데다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요. 업체가 설명했던 개발 호재들도 이 땅과는 전혀 관련이 없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없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공유지분으로 판매한 탓에 A씨 이외에도 속은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A씨에게는 이런 모든 정황들이 인정된다면 기획부동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그 공유 지분, 이게 뭐 전형적으로 지분을 쪼개서 파는 그런 사기 수법인 거잖아요. 근데 보통 변호사는 이렇게 기획부동산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공유 지분, 나눠서 땅을 파는 거면 무조건 기획부동산 사기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치가 있는 부동산의 지분을 갖고 있고 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이라던가 가치 상승분을 본인이 향유할 수 있다면 뭐 전혀 사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획부동산 사기는 가치가 전혀 없는 임야를 처분하기 어려운 지분 형태로 쪼개 팔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변호사님, 저 이 부분 되게 궁금했는데요. 그 이번에 그 걸그룹 피해 사기 거기도 그렇고, 지금 이 사건의 A씨가 구매한 땅도 그 비오톱 1등급이라는 게 좀 공통적으로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비오톱 1등급이 동물이나 식물들이 서식하는 그런 지역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개발이 어렵다고는 하는데, 이게 말이 어려운 거지, 뭐 아예 안 된다, 또 이건 아닐 수도, 또 조금의 그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비오톱 1등급은 개발이 아예 안 되는 곳인 건가요?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예 안 되는 곳이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이게 비오톱 1등급이라든가 보존산지 등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설정된 건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의 공통의 환경 자산이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개발을 엄격하게 제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개발 제한, 그러니까 비오톱이라든가 보존산지 지정이 풀리려면 보존할 만한 환경 가치가 없어졌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동식물들이 다 죽고 없어졌다. 이런 정도여야 가능하고죠. 때문에 그린벨트보다 강력한 규제로 보며 실제로 서울시는 비오톱 1등급일 경우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한다라고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오톱 1등급이면 그냥 거의 안 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정말 좀 체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걸 모르는 분들은 그냥 뭐 개발될 수도 있다, 이런 소식만 듣고 솔직히 좀 투자를 이게 가감하게 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이런 정보는 조금 확인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획부동산 사기가 일단 뭐 요즘은 깜깜이 투자를 해서 뭐 번지수도 안 알려주고 어딘지 말도 안 해준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뭐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면 무조건 조금 번지수를 말을 안 해주면 이건 무조건 사기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아무래도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사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번을 알고 있어야 그 지번에 따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발급받으셔서 토지에 대한 객관적 가치를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이해가 어렵다 한다면 가까운 관할 지자체 공무원이나 전문가한테 이 토지가 개발될 수 있는 게 맞냐 이렇게 물으셔도 좋고요. 그러면 변호사님, 너무 슬프지만 내가 이미 땅을 샀는데 거기 개발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저희 뭐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예.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사기 피해가 많다면 특정경제처벌법상 사기에도 해당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분들은 일단 형사고소를 해서 상대를 처벌받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형사처벌이 되려면 증거가 필요한데 상당부분 증거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만약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유사 피해자들을 찾아서 공동 대응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됩니다. 형사 절차에 있어서 내가 피해를 당했다는 나의 진술은 내 사건에서 증거로 쓰이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다른 사람이 피해당했다,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라는 진술은 내 사건의 증거로 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 서로가 서로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 대응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이 기획부동산 범죄 조직이 좀 굉장히 또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이 조직들을 좀 다 잡을 수는 있는 걸까요? 예, 사실 이게 업체가 폐업해서 도망가는 경우에 못 잡는 경우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고소했다가 업체에서 잡아떼는 경우도 있는데요. 업체에서 개발이 안 된다는 사실을 다 충분히 이야기했다. 그리고 향후 반드시 개발된다는 이야기 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잡아떼면 이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무혐의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 수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상황이면 피해 보상은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예,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데요. 막상 업체가 잡혀 있어도 이미 돈을 다 빼돌려서 숨겨놓은 상태라면 피해 보상 받기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미리 가압류라든가 민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죠. 최근에는 몰수 보존 조치 등을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금액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몰수 보존을 미리 해놓는 경우에는 향후 업체가 유죄 확정됐을 때 피해자분들이 몰수된 금액 나눠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피해 당하고 계신 분들 하루라도 빨리 법률 전문가의 도움 받으셔서 좀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동산변호사.com 김재은 변호사님이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